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100번째 이야기. 다시 내가 사로잡힌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명에게서 풀려난 맹획은 말을 달려 노수에 이르렀습니다. 되어 사로잡혀 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총나라군이 장막에 가두었으나 기회를 노려 군사를 해치우고 빠져나왔다. 오는 길에도 총나라군을 만났으나 해치우고 말을 빼앗아 온 것이다. 맹획은 거짓말로 군사들의 사기를 돋운 다음 다시 출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노수를 건너 진지를 세우고 각동의 우두머리를 불러들여라.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모아놓고 명을 내렸습니다. 내가 제갈량의 계획을 알아왔다. 정면으로 맞서면 계략에 말려들고 말 것이다. 날씨가 덥고 먼 길을 와 지쳐있으니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노수의 험난함에 의지하고 있다. 배와 뗏목을 남쪽 언덕에 끌어놓은 후 후성을 쌓고 도랑을 판 후에 그 안에서 공명이 무슨 계책을 내는지 보아가며 대책을 세우자. 군량과 마초를 각동에서 가져오게 한 맹획은 느긋하게 공명이 군사를 내기만 기다렸습니다. 한편 공명은 군사를 몰아 노수가에 이르렀습니다. 노수의 만병은 어찌하고 있더냐? 노수는 물살이 급한 데다 배 한 척, 뗏목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만병들은 건너편 강 언덕에 토성을 쌓아 올려 지키고 있습니다. 공명은 여객에게 노수에서 백열이 떨어진 서늘한 곳에 4개의 진지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앙평, 장애, 장익, 관색에게 각기 진지를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참군 장관이 진지를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여계가 세워둔 진지는 좋지 않은 듯합니다. 오랑캐들이 노수를 건너와 화공을 쓴다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내게 생각이 있소. 승상, 마대 장군이 해서약과 군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풀에 더울서 약. 해서약이란 더위 먹은 것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군사들은 여러 번 싸워 지쳐 있다. 그대의 군사를 썼으면 하는데 나갈 수 있겠는가?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맹획이 노수를 이용해 우리 군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네. 나는 저들의 군량 길을 끊어 맹획을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 길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150리쯤 가면 사구라는 곳이 나오는데 물살이 느리고 얕아서 뗏목으로도 건널 수 있을 것일세. 건너면 오랑캐 마을로 통하는데 양곡을 나르는 길을 끊고 동도나와 회남을 또 짜버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네. 마대는 군사를 이끌고 사구로 갔습니다. 군사들은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맨몸으로 강을 건너던 군사들이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맨몸으로 강을 건너던 군사들이 입과 코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다고?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았지만 물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서 딜잡이를 데려오너라. 날씨가 더워 노수에 고여있던 도끼가 끓어오를 때입니다. 이럴 때 물을 건너면 도끼가 스며들어 목숨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물이 차가워지고 도끼가 가라앉는 밤을 기다렸다가 밥을 배불리 먹고 건너면 별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마대는 길잡이를 선두로 하여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대는 강을 건넌 즉시 수레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양도의 통로, 입구인 협산곡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만병들은 양곡을 나르다가 마대의 공격을 받고는 길이 끊겨 100여 대의 수레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맹획은 막사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사 한 명이 들어와 소식을 알렸습니다. 총나라군이 노수를 건너 협산의 양쪽 길을 끊었습니다. 깃발에는 평북 장군 마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공명이 온 것도 아니고 졸개 하나 때문에 걱정할 게 있는가? 망하장은 군사 3천을 데리고 가서 그 졸개의 목을 베도록 하라. 하지만 망하장이 마대의 단칼에 베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맹획도 술만 마시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리 없고 은혜도 모르는 놈아. 승사께서 살려주셨건만 또 배신을 하려고 하느냐. 부끄러움도 모른단 말이냐.
마대의 말에 동도나는 말머리를 돌려 물러나고 말았으며 마대는 그들을 쫓으며 만병들을 베었습니다. 동도나가 마대에게 쫓겨오자 맹획은 크게 노했습니다. 맹획은 동도나에게 곤장 100대를 때리게 됩니다. 우리가 맹획을 없애 공명에게 투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경에 처한 동의 백성들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소. 그대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없구려. 저희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새 장수는 맹획에 막사로 달려가 맹획을 사로잡았습니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맹획은 저항도 못하고 배에 실려 공명의 진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공명은 먼저 동도나의 공을 치하하고 후한상을 내린 후 진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명은 동도나를 돌려보낸 후 맹획에게 물었습니다. 다시이면 그때는 항복하겠다고 하였다. 이제는 진정 항복할 마음이 생겼는가? 이렇게 잡힌 것은 승상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지 않소. 아래 장졸들이 모반을 일으켜 잡혔으니 어찌 마음으로 항복할 수 있겠소. 맹획의 결박을 풀어준 공명은 그를 데리고 나와 넌지시 진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항복해도 마을 사람들이 진정 항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승상이 놓아주면 사람들과 한 마음이 된 뒤 항복하겠습니다. 공명은 맹획을 술자리로 청하고 술자리가 끝나자 노수 강가까지 나와 맹획을 배에 태워 보내주었습니다. 본진으로 돌아간 맹획은 동도나와 아은함을 죽이고 공명에게 했던 말과 달리 싸울 준비를 하여 협산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협산곡의 마대 군사들은 양곡과 마초를 싣고 노수를 건너간 이후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제갈량의 허실을 다 알고 왔다. 용맹한 군사 100여 명을 뽑아 황금과 아름다운 굿을 상아와 조개 껍질을 싣고 공명에게 선물이라고 하며 갖다 주거라. 다음 날 맹우가 선물을 싣고 오자 마대는 공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명은 조은과 위원, 왕평, 마충, 관색을 불러 분부를 내렸습니다. 데리고 온 사람은 몇인가? 많지 않습니다. 100여 명을 데리고 왔는데 짐을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불러들이게. 수고했으니 술과 음식을 대접해야겠네. 장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건장하고 힘이 세어 보였습니다. 술자리가 한창 무르익어 가자 한부하가 장막을 몰래 빠져나가 맹획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제갈량이 예물을 받고 기뻐해 사람들을 장막으로 불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대원께서는 이경쯤 밀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면서 안팎에서 동시에 치면 이를 이을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3만의 군사를 일으켜 세 갈래로 나눈 후 이경쯤 총공세를 취하겠다. 그날 밤 맹획이 공명의 진지를 공격하지만 진지에는 총나라 군사들은 없었습니다. 중군 장막을 발견하고 맹획은 그곳에 있을 공명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공명 대신 맹우와 만병들이 취해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명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공명은 마속과 여계에게 맹우와 졸개들을 대접하면서 악인들의 잡극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노래악, 사람인, 악인이란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들이 잡극에 정신이 팔린 사이 잠자는 약을 탄 술을 권해 잠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맹획은 굴어떨어져 있는 맹우와 만병들을 말에 태웠습니다. 맹획이 군사를 수습하여 후퇴하려고 할 때 함성이 일며 불길이 솟았습니다. 결국 쫓기는 맹획은 노수에 이르게 됩니다. 마침 만병들이 배를 저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병이 아니라 공명의 명을 받은 마대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맹획이 사로잡혔을 때 총나라군의 진영에 남아있던 만병들도 사로잡혔습니다. 공명은 만병들에게 항복을 권했으며 항복하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대가 사로잡힌 맹획을 끌고 왔으며 조자룡도 맹우를 묶고 왔습니다. 또한 위원, 왕평, 마충, 관색도 남만의 장수들을 모두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사로잡혔으니 이제 진실로 항복을 하겠느냐? 이번에는 아우가 먹는 것에 욕심내다 독을 탄 술을 마셔 이를 그르치고 말았소.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겼을 것이오. 내가 싸울 줄을 몰라 진 것이 아닌데 어찌 항복할 수 있겠소? 다시 내가 사로잡힌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맹획이 자기들의 진지 앞에 이르자 마대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맹획은 다시 자기의 막사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조자룡이 있었습니다.
맹획은 자신의 진지에 총나라군이 가득하자 말을 구해 낱말의 경계 어귀에 산을 넘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위험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맹획은 할 수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멀리 도망쳤습니다. 101번째 이야기. 이름이 알려지기 싫어 숨었는데 어찌 부귀를 탐하겠습니까로 이어집니다.